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가입 및 베이비 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의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는 물론이고 송금 및 매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 잘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부터 이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인 시장에 무슨 큰 악재가 있는 것일까요? 악재가 있다면 그 악재는 무엇이며 과연 코인 시장은 언제까지 이런 하락을 계속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리플의 전망은 어찌 될까요? 그리고 전체 코인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전망과 비트코인의 전망,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리플의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이죠, 그 농지 개간 공사를 하다가 농부들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게 생긴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범상치 않은 사기 그릇 조각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왔어요. 고고학자들이 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기 그릇은 고려시대에 그 원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고려 왕실로부터 선물 받은 고려자기 있죠. 그 몇 점 안 되는 그 아주 귀중한 고려자기 중에 하나이다. 근데 원나라 사신들이 그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휩쓸려 내려왔던 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어떤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고구려 때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신라로부터 받았던 귀중한 도자기인데 그때 당나라 사신들과 원정군들이 고구려 패잔병들의 공격을 받아서 황급히 도망치던 중에 분실했던 바로 그 도자기이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와중에 뭐 그 근처를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보더니 그거는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쓰던 아주 오래된 요강이 깨져서 내가 거기다 묻어놓은 건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옆을 쳐다보니까 이미 그 고고학자들 여러 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어디론가 황급히 도망간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시장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온갖 그럴싸한 말들을 갖다 붙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깨진 사기그릇 조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시장 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자, 많이 오른 상황에서 더 갈 수도 있었죠. 바로 더 갈 수도 있었지만 조금 쉬어갔을 뿐이에요. 크게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살짝 하락했다가 또 가고 또 살짝 하락했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뭐 쉬어가는 과정이 짧고 급격하게 오를 때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놓고 뭐 무슨 뭐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등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폭락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또 뭐 거기에다 대고 미국이 금리 인상 그것을 뭐 강력하게 또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 오를 때는 그런 얘기들 쏙 들어갔다가 하락을 하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깨진 요강단지를 놓고 무슨 고래자기 어쩌고 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먼저 알아야 향후 리플의 전망도 함께 짐작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죠. 자,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일봉 차트죠.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오르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을 했어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죠. 보면은 자, 이 급락을 했는데 뭐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2021년에 이제 고점 찍고 2021년에 이제 똑같이 같이 이제 쌍봉을 만들었어요. 쌍봉 하락 신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1년이 넘게 큰 하락을 했죠.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들어서 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 모드로 전환을 한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이제 크게 오르고 횡보하고 또 오르고 이렇게 횡보하고 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보여줬어요. 좀 물량을 좀 소화하고 가겠다 뭐 그런 의미죠. 자,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이것은요. 모양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잠시 조정.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는 쭉
쭉 이렇게 올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2021년에 이 쌍봉 만들었던 이 지점까지 1차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또 뭐 상승과 하락을 저울질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쌍봉 나왔던 이 지점을 뚫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 4월 5월에 반감기가 있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쯤 될 것이고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좀 훨씬 더 먼저 올지는 몰라요. 자, 근데 아무튼 갈수록 비트코인 반감기인 내년 4월 5월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2023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맞을매를 다 맞았기 때문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일단 맞을매를 장기간 이렇게 다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갑니다.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조금 가다가 또 뭐 여기서 폭락해가지고 뭐 다시 또 뭐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 아주 정확한 그 지지선 가까이 다 왔죠. 자, 여기서 뭐 여기 이때처럼 조금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지선에 닿고 그냥 바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견조한 조정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후로 조금의 등락은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다시 상승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죠. 자, 리플도 지금 아주 좋죠, 그래프. 자, 이렇게 리플은 뭐 2021년도부터 큰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3월 들어서 좀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보죠. 자, 3월 들어서 이렇게 잘 상승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고점 700원 넘게 찍고 다시금 내려왔다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하면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리플도 함께 조정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0일선에 이게 닿았어요. 정확하게 닿았어요. 엊그제 리플이 뭐 500원대로 조금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리플은 이제 또 여기서 뭐 조금의 등락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뭐 리플 소송을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소송 뭐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게리 겐슬러가 뭐 최근에 뭐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것으로서 뭐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리플 소송 판결이 지금 원래 3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뭐 그렇게 유력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 날짜가. 근데 3월 말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 언제 올해 안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본다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뒤로 미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죠.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정략적으로 리플 소송 판결을 내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내년 중순경이나 이때 소송을 리플과 원만하게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대선 민심을 노리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지금 리플에 손을 들어주거나 리플과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리플 보유자들은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미국 정부에게 고마워하겠지만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는 다 잊어버리죠. 한마디로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행여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들어주는 것은 대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속 없는 바보짓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전망이기도 해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리플에 손을 들어준다면 리플 소송 판결을 내년까지 끌고 가서 내년 중순 이후에 손을 들어줘서 이제 대선까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환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리플을 패소를 시키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 중에도 이제 리플이라든지 리플뿐만이 아니죠. 리플과 알트코인이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리플을 만약에 패소하게 만든다면 바이든 정부가 위험하겠죠. 바이든이 재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만약에 리플을 패소시킬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정부가 만약에 리플을 패소시킬 거면 소송 판결을 이렇게 질질 뒤로 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이렇게 뒤로 질질 끈다는 얘기는 어쩌면 바이든 정부가 그 소송 판결을 내년 중순 이후까지 끌고 가서 판결을 리플과 합의로 끝낸다거나 아니면 리플에 좀 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끝내서 대선 승리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리플의 소송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리플에게는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합의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상황은 더욱더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리플의 가격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과 리플 다 앞으로 잘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2023년에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장 전망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 해외 거래소 가입 및 베이비 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의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는 물론이고 송금 및 매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 잘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부디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기타 모든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시장의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로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